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안현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술 개발하고 기술 트렌드 조사하고 우리 회사에 도움되는 또 좋은 기술은 뭐가 있을까 하는 영역에서 15년 정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직업의 특성상 고객 의뢰 받으면 이제 자료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그 중에서 이 고객사에 도움이 될 만한 이제 알짜 연구 결과들, 새로운 논문,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이런 걸 이제 추출, 정리, 요약해서 시사점 도출하는 이런 일을 십몇 년을 했고요. 작년에 GPT가 나오니까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써봤는데 제가 컨설팅을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아껴진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오는 것도 잘하고 요약 정리에 고객이 좋아할 만큼 이제 깔끔한 정리도 잘하고 무엇보다 좋은 게 보고서라는 게 한번 써보면 막상 써놓고 보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분량을 좀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정리를 했더니 10장인데 고객이 더 자세하게 원한다. 그러면 20장으로 정리하려면 또 뭔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GPT 같은 AI 툴을 쓴다는 것은 이미 내가 조사한 것들을 다 입력을 시켜서 정리를 시킨 거라서 너무 짧다. 좀 2배로 길게 설명해 줄래? 이 한마디면 완전히 새로운 보고서가 또 만들어지는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면서 참 고맙다. 내가 일하는 게 정말 많이 편해졌고 빨라졌다. 이런 걸 많이 느끼고요. 저희 회사도 일을 할 때 과거 같았으면 한 5명 정도 붙었을 그런 프로젝트 할 때 이제는 둘이서 하고 때로는 혼자서 하기도 하고 이런 순간들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그렇게 좀 특히나 연구 활동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부분들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일단은 챗 GPT를 제일 많이 쓰고는 있는데요. 언어를 처리하는 면에서 좀 유능한 것 같고 해서 요 근래 이제 네이버 클로버엑스도 점점 더 많이 쓰고 있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인공지능의 활용에 있어서도 특히 연구 활동 영역을 많이 하려고 하고요. 이제 논문 대표적으로 논문을 언급했는데 뭐 해외에 있는 기업에서 발표한 자기 회사를 홍보하는 기술 자료, 뭐 PDF 파일 이런 거에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임상 사례, 뭐 새로운 치료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많죠. 그게 너무 많고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항상 외국어로 되어 있고요. 이런 걸 공부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대화형이라서 나는 편하게 일을 시키면 되고 일은 얘가 한다는 면에서 너무나 편하고요. 이게 세상에 있던 정보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들을 만들어 준다는 면에서 너무나 좋죠. 이제 공부도 다 시켜놨으니까 이런 똘똘한 아이가 나의 비서 나한테 딱 붙어서 24시간 쉬지도 않고 나를 도와준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간단한 배경 지식들은 넘어가고요. 이제 굉장히 많이 가르쳐 놨고 이 가르쳐 놓은 거 안에는 의학 분야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정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자기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내가 시키는 일에 딱딱 맞게 생성을 해낸다는 면은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이런 많은 걸 가르쳐 놨더니 얘가 유추도 하고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의사 시험도 붙고 변호사 시험도 붙고 소믈리에 시험도 붙고 이런 유능한 앤데 안 쓸 이유가 없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이제 이 자연어 처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일을 오래 했었어요. 컨설팅 오래 하다 보니까 외국 기업에 한국 뭐 총판 리셀러 이런 거 따서 많이 팔았었는데 우리가 기술을 조사하고 논문을 보는 대부분의 검색 엔진은 키워드 검색이죠. 단어를 넣으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문서만 갖고 오고 단어가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안 가져오는 건데 사실은 이제 오차도 많습니다. 그 단어는 들어가 있었지만 정작 내가 보고자 하는 연구 내용이 아닌 경우도 많았죠. 근데 자연어 처리라는 건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 인간이 쓰는 언어의 위치 관계, 문법 관계 이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더 부합되는 정보를 갖고 오는 건데 글로벌하게 상용화된 소프트웨어에서는 골드파이어라는 애가 제일 유명했고 IHS를 지나서 지금은 S&P라는 글로벌 기업이 들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저도 이제 1년에 한 2, 30개 팔았는데 한 카피에 6천만 원씩 했었거든요. 삼성전자에서 손 부들부들 하면서 8개만 딱 사가지고 굉장히 전략기획하는 부서에만 딱 주면서 형이 너무 비싸서 많이는 못 샀고 몇 개만 사왔다. 다는 못 주고 너네만 줄 테니까 요거 써서 좋은 아이디어, 좋은 이제 리서치 프로젝트 많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제 에이스 부서에만 살짝 주고 이랬거든요. 뭐 현대자동차에 5카피 팔고 그런 귀한 것들이었는데 제가 GPT를 써보고 느끼는 바 이 골드파이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6천만 원이었는데 그럼 GPT는 적어도 한 1억 주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인공지능으로 유명했던 왓슨 같은 경우에 한국은 뭐 SK CNC에서 역시나 이제 SK 그룹 전체를 대표하는 전략기획 부서에만 딱 한 대 사줬는데 그 한 대가 10억이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나왔었거든요. 정말 귀하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줘야지만 쓸 수 있던,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에서 신기술은 개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그런 거는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분들만 쓸 수 있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GPT는 무료죠. 앉아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GPT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이게 어제 무료가 된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이미 무료였다는 거. 하지만 정작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분입니다. 누추한 내 100만 원짜리 컴퓨터에 1억이 넘는 이런 귀하신 소프트웨어가 공짜로 왔는데 안 쓰는 게 좀 더 이상한 세상이 아닌가. 뭐 글뿐만이 아니라 이미지도 처리하고 영상도 만들고 코딩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GPT도 무료고, 물론 유료는 더 유능하지만 MS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구글에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그림도 그려대고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을 이용해서 저도 일하면서 이런 그림들 그리고 있고요. 뭐 디자인하는 프로젝트 할 때는 이렇게 이미지 생성 AI로 제가 생각했던 거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컨셉을 최대한 빠르게 시각화해서 다른 분들이랑 공유하는 이런 접근들을 하고 있고요. 기왕이면 발표 자료 만들 때도 뭐 이런 식으로 요새 많이 씁니다. 옛날에는 이제 파워포인트 템플릿에 좀 딱딱했었는데 이런 이미지를 찾아서 저작권 걱정 없이 막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해소가 되고, 그때그때 그려서 쓰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 때도 쿨하게 그림 많이 그려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도 많고 무료인 애들도 많고 영상 편집도 다 되죠. 자, 이런 것들 이제 간략하게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연구 활동에서는 어떤 식으로 쓰느냐? 첫째로는 제가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 시간을 좀 줄이는 용도로 많이 씁니다. 뭐 대학 병원의 진료과 분류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렇게 이제 큰 틀에서 뭐 소아과, 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재활의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틀에서 정리를 빠르게 해주고요. 만약에 저걸 찾기 위해서도 구글링을 했으면, 구글링 했더니 누구는 뭐 재활의학과 얘기만 짠뜩하고 누구는 영상의학과 얘기만 짠뜩하고 이러면 내가 한 1시간, 2시간 동안 20개, 30개, 50개의 문서를 읽어본 다음에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대학병원의 진료 과목은 요거 있구나. 이걸 종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연세대 병원,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훑어보고 뭐 다른 병원 홈페이지에서 훑어보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정리들을 다 해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가 지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게 되겠고요. 한 번에 모든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려주진 않지만 이런 큰 틀에서 지식의 이런 맵을 한번 짜고 나면 그 안에서 또 그 중에서 통증 관리는 내가 잘 모르겠다. 통증 관리는 뭐 하는 과야? 하면 이제 약물 치료하고요. 물리 치료하고 행동적 접근도 하고 신경학적 접근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깊게 들어가는 거죠. 얘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계속 파보면 꽤나 깊게 들어가고요. 무료로 사용하는 GPT 3.5는 보통 뭐 대학생, 학부생 정도의 지식 이 정도 있다고 얘기하고, 유료로 사용하는 GPT 4는 대학원생 정도의 배경 지식이 들어가 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얘가 전공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뭐 통증의학과 전공을 했다. 그러면 GPT가 말해주는 통증의학과 지식보다는 내가 더 많이 알 겁니다. 나는 그쪽을 20년, 30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통증의학과 전공이면 다른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사실 학부생 정도의 지식밖에 없을 수 있죠. 또는 학부생 정도의 지식도 없을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인공지능 모델들은 전공이 뭐 한 2, 300개쯤 되는 셈인 거고, 그리고 내가 혼자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속도보다 당연히 인공지능이, 알고리즘이 지식을 계속 공부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도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비벼볼 만한 실력이 됐기 때문에 많이들 쓰는 거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인공지능에게 비비기 어려운 그런 순간은 당연히 올 것이고요. 언제 오냐의 차이지 당연히 올 것이고, 우리는 기왕이면 조금 빨리 익숙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진료 과목 이런 이제 특정 과에 대한 이제 강의 커리큘럼 이런 것도 잘 뽑아주고요. 여기서 그 중에서 4주차 부분만 더 자세하게 알려달라 이러면 여기 이 10주차짜리 교육 계획에서 4주차 부분만 이렇게 자세하게 짜주는 거고, 선수 과목이 뭐다, 뭐 교재는 뭘로 쓰겠다 이런 것까지 잘 짜줍니다.
교재로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책이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 주셨듯이 할루시네이션이 많기 때문에 교재는 이 책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찾아보면 그런 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수는 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안 쓰는 거는 우리의 잘못된 판단인 것 같아요. 사람은 실수 안 하나요? 사람도 실수는 많이 하니까요. 논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인터넷 연결이 안 된다는 게 가장 치명적이었고 이것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말리고 싶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데 곧 해결됩니다. 이미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습한 데이터가 21년 9월 개발 당시 지식에 멈춰 있다. 이것 때문에 안 쓰는 분도 많았거든요. 결국은 옛날 지식 아니냐. 지금 당장 나는 최신 지식이 필요한데. 근데 이것도 지금 무료 버전은 이렇게 좀 치사하지만 4개월치 정도 업데이트 해줬고 유료 버전은 이제 꽤 많이 업데이트를 했죠. 아마 이것도 점점 짧아질 것 같아요. 나중에 언젠가는 지난달 것까지는 다 지식이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순간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는 것도 많고 정리를 잘 해준다는 게 참 기특하죠. 그렇게 찾아준 논문을 구글링을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허다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믿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조심조심 써야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지식을 끌어내서 시간 아끼는 정도 해본 거고요. 논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GPT도 유료 결제하면 인터넷 연결해서 논문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빙 먼저 살펴볼게요. 왜냐? 이거는 유료 결제 안 해도 되는 무료니까. 빙은 원래 인터넷을 할 줄 아는 애고 이 챗GPT 만든 오픈 AI에 돈을 많이 냈다는 이유로 가서 형님 왔다 줘봐라 딱 얻어와가지고 자기네 서비스에 잘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빙챗 을 이용을 하면 인터넷도 하면서 논문 검색도 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봅니다. 텔로미어 관련된 논문을 찾아달라. 그러면 이제 1, 2, 3, 4를 찾아주고요. 이 논문 중에서 네 번째 논문이 제목이 마음에 드니 요약을 한번 해줘봐라. 이러면 네 번째 논문에 대한 요약을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은 뭐냐? 저 논문을 아직 저는 읽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읽지 않았지만 지가 대신 읽고 이 정도 요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제 검색을 하면 논문은 항상 내가 다 못 읽을 만큼 차고 넘치죠. 시간이 없으니까 1200개가 검색됐는데 요중에 나는 뭐 5개만 읽겠다 이런 판단을 항상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AI가 요약을 해주면 이것을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판단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PDF 파일 열고 마우스 휠로 드륵 엄청나게 많이 내리셨죠? 빛의 속도로 눈으로 이렇게 스캔하면서 이 논문은 읽을 만하다 아니면 관련성이 낮은 것 같으니 안 읽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런 영역에서 AI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글로 짧게 요약해달라. 이것도 인공지능이 주는 강력한 힘인 것 같아요. 분명히 논문은 이제 영어로 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나는 한글로 질문하고 AI는 한글로 대답해 줍니다. 그 영어 논문에 대해서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골드파이어라는 소프트웨어도 그게 됐었거든요. 자동 번역기가 돌아가서 일본 특허인데 제가 한글로 검색해도 일본 특허가 나와요. 영어로 검색하면 일본 특허가 나옵니다. 요약을 영어로 해줘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이 특허를 읽어야겠다라고 전문 보기 들어가 보면 정작 전부 다 일본어로 돼 있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한글판 문서인데 그거를 이제 가상의 공간에 자동 번역을 해서 사람이 이제 검색을 하고 식별을 할 수 있도록 해줬던 거죠. 그런 게 무료 AI 툴, 뭐 GPT건, 빙챗이건, 구글의 바드건, 네이버건 무료로 배포되는 툴에서 이런 게 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논문의 결론도 그래서 소의 연령, 수명을 텔로미어 함량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냐. 논문의 결론 부분도 이렇게 한마디로 물어보면 대답을 해줍니다. 똑똑하죠? 근데 이제 논문을 만약에 이제 좀 거대한 한 100페이지쯤 되는 PDF 파일로 받았다. 그러면 이런 이제 별도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챗GPT가 갖고 있는 언어를 이해하고 요약, 정리, 핵심 추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끌어다가 사람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제 앞서 발표에서도 이제 편리성을 많이 강조해 주셨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해놓은 사이트고요. 챗 PDF 이런 사이트고 들어가면 이렇게 떡 대놓고 PDF를 일단 첨부하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파일을 PDF 파일을 여기다 첨부를 하면 인공지능이 이 PDF 파일을 뜯어가지고 차례차례 이제 인식을 해요. 야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그럼 기본적으로 주신 PDF 파일은 이런 내용이네요. 뭐 질문 있으신가요? 하면 이제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나온 한국 부자 보고서 이런 파일 준 다음에
여기서 부자의 기준이 얼마야?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거죠. 참 편하죠. 저 이제 패스트 캠퍼스 온라인 강의 많이 하는 포털이잖아요. 거기서 강의 듣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챗봇이 붙었더라고요. 강의 듣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면 이 인공지능은 이렇게 PDF 파일을 분석하듯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온라인 강의 전체 내용에 대한 학습을 시켜놓은 애거든요. 걔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치 강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이 교육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화가 될 것 같아요. 이 서비스도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고 아시는 분들은 아름아름 업무에 편하게 쓰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일상 주변으로 스며드는 그런 순간들이 엄청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저 동네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제 처음 오셨어요? 아니요.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랑 생년월일 정도 받잖아요. 그걸 전산에 딱 넣으면 제 의료 기록이 거기 다 뜨겠죠. 거기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툴 많이 다루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내가 언제 왔고 우리 애 약을 언제 지었고 이런 게 저기 기록이 다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지난주에 우리 큰딸 3일치 감기약을 지어갔어요. 애가 콧물 나고 열 나고 해서 근데 그 뒤로 제가 안 왔단 말이죠. 여기 병원 데이터에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접수하면은 병원에서 그런 데이터가 다 뜨면 정말 친절하신 간호사님이면 지난주에 큰딸 유빈이 감기는 잘 나았나요? 3일 약 지으신 이후로 안 오셔서 잘 나으셨나 보다 했는데 괜찮았나요? 이런 거 물어봐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간이 그런 노력까지 다 하고 그런 센스를 발휘하기가 쉽진 않은데 인공지능이 이분이 과거 진료받았던 기록, 뭐 약 처방했던 기록 이런 거 삭삭삭 순식간에 분석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또는 이제 접수하시는 분이 환자에게 건넬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 같은 이런 추천 이런 거 띄워주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혼자 몇 달 전에 했던 상상인데 이제 네이버에서 발표해 주신 거 들어보니 현실이 되었네요. 네, 곧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한마디 하면 이것은 저분의 친절함인가 AI의 가이드라인인가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의심하는 눈초리로 봐야 되나? 또 그렇죠. 좋잖아요. 그런 친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그런 제안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사람에게 해주는 거니까 또 이런 서비스의 엄청나게 좋은 점이 바로 레퍼런싱입니다. 아까 이제 차트 자동으로 했는데 이주, 재진 이런 거 나오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실 그걸 판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걸 판별하려면 결국 다시 오리지널 차트 내가 다 보고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너 왜 이걸 왜 요약에다가 재진 스케줄을 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PDF 파일 분석하는 애들은 결국은 내가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인덱싱을 한 다음에 이걸로 답을 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프로그래머들이 친절을 발휘한 게 이 대답에 근거가 되는 건 어디 있는지 원문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레퍼런스를 달아줍니다. 그래서 논문으로 어떤 결론을 물어보고 했을 때 결론으로 제시된 게 혹시 이게 할루시네이션이 있는 건 아닌가 또는 이 결론이 내 마음에 드니까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보고 싶다 할 때 굉장히 편리하게 이런 레퍼런스 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똑같은 작동이 영어에서도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나온 미국 부자 보고서 갖다 놓고 역시나 대화는 한글로 하고 있죠. 나는 한글로 물어보고 한글로 대답받고 하지만 원문은 영어라는 거. 너 이 대답은 무슨 근거로 한 거야? 보자. 딱 눌러서 가보면 영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많이 극복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챗 PDF라는 서비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무료고요. 하루에 파일 2개 할 수 있고 PDF 파일 한 120페이지 이 정도 할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챗 PDF, pdf.ai, chatdocument.com 하여튼 유사 서비스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냐? 누구나 다 챗 GPT의 능력을 자기 사이트에 데리고 와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형식만 조금 튜닝을 하면 개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PDF 파일과 대화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GPT, 챗 GPT 오리지널에도 있습니다. 플러그인이라는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구글이 만든 앱만 쓰는 거 아니잖아요. 제3자 개발자들이 쓰는 앱을 앱 마켓에서 다운받아 쓰듯이 GPT 안에 플러그인이라는 이 응용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이거는 GPT 유료 요금제 한 달에 $20 치킨 한 마리 값을 내야지 쓸 수 있는 유료 요금제 안에 들어있는 기능이에요. 플러그인.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의 이 설명을 다 들으시면 막 사고 싶다, 왠지 사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20를 내면은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플러그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요.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Ask Your PDF, 이름이 딱 PDF랑 대화하게 생겼죠. Ask the Code, 코드랑 대화할 수 있게 해주는 거. AI PDF, 이것도 PDF랑 대화하는 거고, Chat with PDF 많죠. 이게 다 이 각각 독립적인 개발자들이 만들어서 여기 올려놓은 거거든요. 우리는 다운받아서 쓰면 되고, 이것도 뭐 파일 3개 무료, 하루에 4개 5개 더 시키려 그러면 이 이상은 결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인데, 이것도 깔고 이것도 깔고 이것도 깔고 여기서 2개 여기서 3개 이렇게만 써도 무료로도 하루 종일 얼마든지 많은 PDF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루에 PDF 파일이랑 막 30개씩 대화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예, 이게 인공지능이 PDF 파일을 처리해서 나한테 결론을 제시하는 그거는 빠르고, 상대적으로 그걸 보면서 내가 뭔가 나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또는 어떤 나의 연구 주제에 대한 고민을 좀 이어가는, 이게 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챗GPT랑 하루 종일 대화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저도 하루 종일 프로젝트를 챗GPT를 해보면 걔랑 주고받은 대화한 시간은 뭐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내가 또 생각하고 그 다음 질문을 뭐 할지를 또 고민하고, 이런 시간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마켓도 있고요. 여기 플러그인에 보시면은 이제 문서 파일을 생성하는 것도 있고, 이런 뭐 마인드맵처럼 이런 트리 구조의 그림을 많이 그려주는 애도 있고요. 또 의학 분야 연구하시면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많이 그리실 수 있잖아요. 뭐 이제 재료 혼합 비율에 따른 어떤 반응의 차이 같은 거를 이제 반응 표면 분석이나 이런 고급 통계 그래프 그리실 수 있는데, 파이썬 코드 이용해서 고급 통계 그래프를 내가 말로 그릴 수 있는, A, B, C 재료를 섞은 비율, 이제 3가지 요소를 섞은 비율에 따른 어떤 뭐 약효의 정도를 반응 표면 분석으로 그려줘. 말로 하면 얘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20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식입니다. 챗GPT랑 대화하는 창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 PDF 파일과 대화하는 플러그인을 활성화시키고, 나 파일 줄게 이러면 여기 링크 드릴 테니까 여기 첨부하세요. 이러면 여기다가 딱 첨부를 합니다. 내가 찾은 논문을 여기다가 PDF 파일 업로드를 딱 시키면 이렇게 주소를 주거든요. 그 주소를 다시 가져와서 GPT한테 알려주면, 오케이 잠깐만요, 공부 좀 하고요. 그러면 자기 혼자 이 파일 열어서 막 읽어보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요. 그 뒤로 이제 마음껏 질문하면 됩니다. 자,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해달라.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요. 이 문서에서 노동 수요가 얼마나 증가한다고 돼 있어? 이러면 또 해당 내용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줍니다. 편하죠? 또 다른 모듈에도 있고요. GPT-4는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그림을 그리는 달리3라는 엔진도 붙어 있고, 역시나 MS랑 협업해서 빙, 인터넷 검색하는 빙 기술도 여기 붙여놨고, 파일을 인식하고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하는 데이터 애널리시스라는 모듈도 붙여놨고, 이거를 GPT-4라는 이름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글도 생성시키고 그 글에 어울리는 그림도 네가 그려줘. 그림도 그려주거든요. 네가 쓴 그 글과 네가 그린 그 그림을 조합해서 PPT 파일 안에다가 이렇게 잘 정렬을 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줍니다. 아직은 아주 예쁘진 않아요. 굉장히 투박하게 만들어주는 수준인데, 어쨌든 이런 많은 기능들이 한 군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죠. 그래서 PDF 파일과 대화할 수 있는 방식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하지만 GPT는 인공 일반지능이라고 불리거든요. 의학 분야 지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막 의사스럽게 대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쪽에 좀 특화된 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GPT를 켜서 나 이혼한다 이러면 GPT가 아이쿠 저런,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인공 일반지능으로서. 근데 정말 이 법률 관련된 변호사스러운 것만 막 가르친 다음에 너는 변호사야, 너 변호사야, 이거를 각인을 시켜놓고 나 이혼한다 이러면 GPT가 답변을, 자, 누구의 귀책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증거는 잘 준비하셨습니까? 이런 이제 변호사로서의 입장을 표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내가 이제 의학 분야 연구를 하는 사람이면 그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인공지능 모델이면 좋겠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질 겁니다. 법률 전문 GPT, 의학 전문 GPT, 뭐 친구에게 친절한 말 전문 GPT, 그런 거죠. 이제 심리 상담 전문 GPT. 그래서 논문 분석 분야에서 도전하고 있는 이제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거 하나 SCI 스페이스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름이 멋있죠, SCI.
SCI 스페이스 사이트에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논문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래서 텔로미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논문이 뜨고 이 논문에 대해서 아직 안 읽었지만 이 논문의 핵심 결론, 인사이트는 이거다라고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이렇게 요약을 다 붙여요. 그래서 엄청 답답합니다. 검색하면 이거 생성하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 논문 다 읽어가지고 요약 생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참 걸리지만 어쨌든 자동으로 이렇게 요약을 다 띄워주고요. 그 중에 하나의 논문과 대화하겠다. 대화됩니다. 논문 하나 딱 고르면 이렇게 결론 요약 나와 있고 옆에 얘네도 서비스 이름이 코파일럿인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쓰고 있는 이름을 따라 쓴 거죠. 그래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대화창이 우측에 뜨면은 특정 논문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설명해주고 이 논문 초록을 세 줄로 요약해달라 이렇게 요약해주고요. 이 논문의 핵심 키워드 뽑아달라 뽑아주죠. 이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구 방법론이 뭐냐 뽑아주죠. 내가 이제 석박사 논문 쓸 때 특정 연구 방법론, 뭐 연구 툴 있잖아요. 통계 기법 그런 거 써야 되면은 이제 똑같은 통계 툴 쓴 논문 찾아서 참조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연구 방법론 썼는지만 물어보면서 이렇게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막 이거저거 치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거든요. 이 기사에서 달고 있는 문헌들의 이름과 저자 이렇게 쳤거든요. 표현이 좀 애매하죠. 그랬더니 대답하는 건 보세요. 죄송하지만 질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논문의 제목과 저자를 묻는 경우라면 내 대답은 이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 질문이 논문에 언급된 다른 문서의 이름을 묻는 거면 제 대답은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야말로 이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애인 것 같아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리고 이 SCI 스페이스는 이제 부분 요약 기능이 있고요. 그러니까 논문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많이 불편했을 것 같은 딱 정확히 그 지점을 잘 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편리성이 이제 서비스 차별화에서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부분만 긁어가지고 이거 요약해달라 이러면 이 부분만 긁어서 이렇게 요약을 해준 모습이고 영어 문서인데 한글로 요약을 해줬죠. 왜냐하면 제가 언어 설정을 기본 언어를 한글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SCI 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부분 요약 기능이 있고요. 이제 전체 번역도 되고요. 요거 이제 번역기 돌리려고 Alt 탭해서 뭐 구글 번역기나 다른 번역 사이트 하나 열어놓고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아껴줄 수 있는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과학 분야 전문 툴답게 이런 화학 분자 구조에 대한 지식들도 많이 가르쳐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림에서 이거 TTAGGG 이 염기 서열인가? 요거를 이제 딱 드래그 해가지고 물어보면은 그 분자식에 대한 DNA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설명도 해줍니다. 그래서 화학식 화학 분자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게 OCR 기능이죠. 이미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캡처를 하면 여기 안에 있는 글자를 추출한 다음에 그 글자의 이제 과학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이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를 처리하는 LLM 모델들은 엄청 많지만 이렇게까지 공학 과학 분야의 전문 지식을 맞춰 놓은 모델로서는 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도 PDF 파일 업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SCI 스페이스 안에서 검색한 논문과 대화할 수도 있지만 내가 딴 데서 찾아온 PDF 파일 올려서 자, 이 파일과 나랑 대화하자. 그러면 우리는 이 SCI 스페이스가 제공을 하는 이 과학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죠. 게다가 크롬 확장 프로그램도 있어요.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이 SCI 스페이스 확장 프로그램을 걸어 놓으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냥 인터넷을 합니다. 막 하다가 내가 분석하고 싶은 파일이 떴죠. 이렇게 크롬 브라우저에. 여기서 크롬 확장 프로그램 실행해서 SCI 스페이스 실행하면 오른쪽에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딱 들어와 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요만큼 드래그해서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건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하죠? 논문을 잘 분석하는 애였고요. 특허에서 또 이런 시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랑스럽게도 대한민국 기업이고 리서치올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신데 이 회사 이름은 아니고 서비스 이름입니다. 연구 논문 특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검색, 인공지능의 능력을 빌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업 정보, 특허 정보, 뭐 키프리스나 윕스나 이런 특허 DB에서 하고 있는 기능들 다 되는데 거기에다가 인공지능의 능력을 붙여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로 붙어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넣어서 검색하고 end or 이제 키워드 검색 엔진의 역할이죠. 그런 거 이제 다 되고요. 기본 검색 엔진에 있는 거 추가적으로
이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이 중에서 나는 약재, 드러그 이 단어에 훨씬 가중치를 많이 주겠다. 이런 세팅들을 할 수 있고 가중치 많이 주면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이제 인기도 순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관련도 순으로 내가 검색에 넣은 키워드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라는 걸로 관련도 순으로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더욱 중요한 키워드다 이거는 가중치 10이다 이렇게 주면 걔를 그만큼 더 이제 비중을 높여서 관련도가 높다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논문이나 특허 DB에서 검색했을 때 150개가 나왔다. 근데 난 5개밖에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럼 보통 우리가 제목만 보고 고르잖아요. 근데 제목에 사실 그 논문의 핵심 내용이 잘 안 담겨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제목만 보고 고르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관련도 같은 걸 참조해서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특히나 이제 수천 개, 수만 개 처리할 때는 토탈 이렇게 1,800개가 있는데 관련도 기준으로 이렇게 커트도 할 수 있어요. 관련도 90점 넘는 것만 보겠다. 관련도 뭐 75점 넘는 것만 보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분석, 특허 동향 분석이나 지표 분석 여러 가지가 다 되는데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표 분석 뽑아줘 하면 여기 보이는 출원 건수, 피인용 지수, 평균 패밀리 건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워드로 된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워드에 담겨 있는 이런 지표들은 어디서 온 거냐? 대한민국에서 특허 관련된 활동을 가장 열심히 하고 방법론이 잘 만들어져 있는 데는 특허청 산하 기관 중에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라는 정부 기관이 있고 정부 기관인데 민간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특허 전략을 컨설팅해주는 조직이거든요. 거기 계신 분들이 이 특허 분석 활동, 그러니까 인간 전문가들이 그 분야 일을 하고 해서 노하우가 엄청 쌓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지표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인공지능에게 자 네가 이 기준대로 정리해서 보고서를 토해내라 이렇게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잘 만들어진 AI 툴을 쓴다는 것은 그 밑에 이 로직을 짜놓으신 엄청난 전문가들의 내공과 노하우가 다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져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개별 특허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특허와 대화한다고 해서 펫GPT 이렇게 붙어 있고요. 여러 가지 검색을 하다가 요 특허가 검색이 됐을 때 이 기술의 핵심적인 구성을 설명해 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얘도 챗GPT 능력을 끌어다가 씁니다. 다만 이 특허라는 문서의 구조적인 특징, 이 어떤 뭐 문서의 어떤 형태, 내용의 구성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놨기 때문에 특허라는 형식으로 그 형식을 잘 갖춰서 작성된 문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핵심을 잘 찾아서 답변을 적절하게 잘 생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구성 설명도 할 수 있고 청구 범위를 기술적 구성을 중심으로 설명해 달라. 그러면 이 특허의 청구 범위는 1, 2, 3, 4, 5 이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죠. 여기까지 장점이 역시나 우리는 아직 이 특허를 읽지 않았죠. 논문을 읽지 않았는데 논문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고 특허를 읽지 않았는데 특허의 핵심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게 놀라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특허 전문 보기 열어봤더니 영어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놀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 특허가 영어로 된 특허인지 한글로 된 특허인지조차도 모른 채로 한글로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 받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마음에 든다 열어보겠다 열었더니 영어더라고요. 헉. 만약에 제가 처음부터 영어로 된 이 특허를 열었으면 똑같은 판단을 하는데 아마 10배 정도 시간이 걸렸겠죠. 읽어보고 핵심 추출해서 판단을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 특허 전문 보기도 보면 청구항, 해결과제, 해결수단 결국 보면 이 특허의 목적은 해결과제 이거고 주요 아이디어는 해결수단 이거거든요. 이것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정보를 추출해서 요약을 해서 생성을 해준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업무 시간을 많이 아껴줄 수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 특허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서 만들어줘 라는 버튼 하나 누르면 이런 식으로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뭐 기업 정보도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건 이제 나이스 같은 기업 정보 다루는 사이트와 제휴를 해서 정보를 끌어오는 형식이죠. 정량적인 분석 이런 기법들은 많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특허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다라고 만들어져 있고 이제 AI는 이걸 자동 생성을 하는 거죠. 이거 제가 듣기로는 1년에 300만 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구독료가. 근데 가입하시면 첫 달 통째로 무료. 그래서 언제든지 가입하시면 써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고 한 달 편안하게 여러 프로젝트 써보시고 필요하면 학교 차원에서 또는 뭐 회사 차원에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이트가 챗GPT의 능력을 끌어다 쓰고 있잖아요. 기업 기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인도 할 수 있어요. 구글 시트에 확장 프로그램 하나 깔아줍니다. 챗GPT 4 구글 시트 앤 독스
이것도 개인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거고, 구글 시트라는 이 구글 워크스페이스 안에도 개인 개발자들이 프로그램 만들어 올릴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가 있거든요.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무료 프로그램 많이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 지금 다운로드가 한 600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 600만 명은 자기 구글 시트에다가 GPT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 시키고 핵심 추출 시키고. 저도 이렇게 걸어서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특허 검색 엔진 같은 데서 논문 제목, 저자, 초록 이것까지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엔드노트도 있고 뭐 윕스나 키프리스 같은 데서 다운받기도 하고. 근데 이거 이렇게 다운받아 놓고 이걸 다 공부하기는 어려우니까 GPT를 데려와서 자, 텔로미어 관련 논문의 초록이다. 이 초록을 보면서 핵심 키워드 3개 도출해 달라. 블랙 포인트로 점점점 찍어서 이렇게 시키면 GPT가 요 D2번이라는 요 셀에 와서 요 C2번에 있는 요 초록을 읽어보면서 텔로미어, 텔로미어스, 크로모솜 엔드, DNA 레플리케이션 이런 식으로 키워드 3개를 뽑아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행으로 아래쪽으로 특허가 뭐 1000개, 2000개, 지금 구글 시트가 아마 10만 개까지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하여튼 밑으로 끝도 없이 넣을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다가 이 논문 이 초록을 읽어보고 핵심 키워드 여기 쓰고 이 연구의 목적이 뭔지 여기 쓰고 연구 방법론이 뭔지 여기 쓰고,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함수 3개 걸어준 게 다거든요. 함수 3개 걸고 우리가 엑셀에서 늘 그랬듯이 컨트롤 C 하고 밑으로 쫙 드래그하면 아래쪽으로 뭐 수천 개의 논문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추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읽어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기도 좋고, 이런 프롬프트를 짜는데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우측에 내가 이 논문을 읽을지 말 것인지 뭘로 판단하는지 나의 생각을 최대한 글로 잘 표현해서 오른쪽에다가 네가 요 기준에서 판단해서 상중하를 매겨줘. 그러면 GPT가 거기다가 상상상 중중 하중 상상 이렇게 확 찍어 놓을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는 이제 상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업무가 효율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찾은 논문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시키고 GPT가 인공 일반지능이 아니라 나의 전문 지식에 굉장히 부합된 식으로 쓰고 싶다. 그러면 GPT 유료 기능 안에 GPTs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네가 어떻게 행동하라는 거를 말로 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면 GPT랑 대화할 때마다 너 변호사야. 나 이혼할 건데 너 변호사야. 내가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게 날 도와야 돼. 이런 거를 매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를 다 주입을 시켜놓은 GPT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나 혼자 쓰는 GPTs라는 애를. 그래서 한 개 불러와서 내가 내 전공이 뭐고 내가 평소에 공부한 게 뭐고 내가 주로 참고하는 논문이 뭐고 이런 필요한 나에 대해서 얘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를 다 가르쳐요. 파일도 첨부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미리 세팅을 해놓으면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커스텀한 GPT를 데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또 다른 PDF 파일 주면서 대화를 하건 논문을 주면서 여기 결론을 핵심을 추출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건 간에 그냥 일반 지능으로서의 GPT가 아니라 내가 커스텀하게 세팅을 해놓은 요 GPT가 그런 일들을 다 수행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뭐 특별하게 뭘 또 깔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GPT 플러스 요금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고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0명이 하던 일을 3명이 한다. 뭐 이런 세상이 된 것 같고요. 맞춤형 챗GPT 만드는데 3주밖에 안 걸리는데 콜센터의 상담 성과는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AI가 나의 어떤 일을 대체할 것 같다. 뭐 나의 생산성을 높여줄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이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AI가 연구원이건 개발자건 사람을 대체하는 건 뭐 5년, 10년 언제가 될지 모르죠.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 이 같은 연구자, 같은 개발자 사이에서 이 AI 툴을 잘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속도 차이는 그거는 이미 나고 있고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이건 10년 뒤에 그렇게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현재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 같고, 여러분들도 연구자 with AI 하셔가지고 좀 빠르게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쉽게 하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웃긴 거는 이제 AI가 일자리를 대체할까 봐 겁난다는 비율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나는 쓰고 있다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우리가 지금 한 뭐 4, 50명 모이잖아요. 그럼 나 GPT 플러스 유료 요금제 쓰고 있다 손 들어 보면 아마 한 2-3명 나올 겁니다. 이 지금 쓰고 계신 분. 와, 4분.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 평균을 거의 2배 넘게 앞서가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안 쓰고 계시거든요. 자, 오늘부터라도
좀 많이 써보시고요. 유료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일단 무료 기능부터 많이 써보시면서 하시는 연구 활동에 많은 편리함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